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공용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는 장세인데요. 또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발언을 시사하면서 홍콩 증시 3%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코스피는 하락 전환 후에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증시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전략 전해드릴 테니까요. 성공적인 투자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명 돈맥경화라고 불리고들 하죠. 시장 내에서 자금이 돌지 않고 고환율이 지속되는 등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7일에서 25일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투자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8%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시장 경색 및 자금 조달 애로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 내수시장 위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의 내년도 투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지만 투자 축소가 확대를 웃도는 등 내년 투자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현재 투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 둔화라든지 고환율 같은 이슈가 영향을 끼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내년도 투자를 저해야 하는 요인으로는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상승세 지속이 각각 1위와 2위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고물가, 글로벌 긴축 및 금리 상승 지속, 과도한 민간 부채 및 금융시장 부실화 등도 지목됐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자금 조달 시장 활성화,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하고 투자 자금 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자금시장 경색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청약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짚어봐 주시죠. 네, 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면서 기대를 모아왔는데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오늘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고 당첨자는 오는 15일에 발표됩니다. 공급 규모는 4,786가구로 특별 공급이 1,091가구, 일반 공급이 3,695가구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이 둔촌주공의 청약 성패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마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분양을 준비 중인 다른 단지들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아직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청약의 이 경쟁률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이 분위기가 좀 크게 달라지겠다라는 이야기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청약 1순위 마감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00여 가구에 달하는 데다가 강남권 우수 입지로 꼽히고 그만큼 이 단지의 분양을 기다리면서 통장을 아꼈던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고 1순위 마감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입주 시점의 가격은 불확실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오랫동안 자금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의 상당수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평형 층수에 집중돼 있어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우선권이 있는 조합원의 몫을 빼면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늘 1위를 굳건히 지켜온 종목은 또 세단일 텐데요. 이제는 세단이 아닌 SUV가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에 앞서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아의 중형 SUV 소렌토가 판매량 1위는 세단이라는 공식을 깨는 첫 레저용 차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소렌토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1,509대가 팔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차의 그랜저와 기아 카니발이 각각 5만대 후반대와 초반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에서 연간 판매 1위 차량은 늘 세단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현대차 소나타가 13차례, 아반떼가 5차례 판매 1위에 올랐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판매량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현재 소렌토와 판매량 2위인 그랜저의 격차는 약 3,400대인데요. 소렌토가 월 5,000대 이상 팔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순위가 바뀌긴 어려워 소렌토 돌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도에 2,430선 후반 하락에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14포인트 선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이고요. 2,414.94포인트 지나가면서 0.8%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의 수급 개인 홀로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들이고 있긴 하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58억 원, 외국인은 3,07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들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삼성전자 저가 매수세 속에 올해 주주가 100만 명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오늘자 0.5%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6만 10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는 종목이죠. 오늘은 쉬어갑니다. 3.4% 하락하면서 5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4% 하락세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준 SK 하이닉스와는 좀 변동성 달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는 하락하지만요. SK 하이닉스 오늘 1%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네요. 네, SK 하이닉스 적자 전환이 유력해서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자 파란불 키며 8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늘도 쉬어가면서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에 LG화학은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자 코스닥 지수 장중에 하락세 전환하면서 0.2% 약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 상황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닥 개인 홀로 끌어주고 있는 하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722억 원 물량 담아드리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를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601억 원 물량 추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홈조세 뛰고 있는 가운데 1위인 에코프로비엠 3.4% 하락세로 10만 6,10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 종목 오늘은 강보합권 흐름 속에서 6만 4,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NF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6%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최근 들어서 목표가는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자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 상승 소식 속에서 2.3%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제약 관련주들 코스닥에 현재 저가 매수세 유입 속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1.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로카 모빌리티 인수 검토 소식 속에서 상승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3.87% 상승하면서 62,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5,0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네요. 다음 특징주 셀루메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셀루메드 2차 전지 배터리팩 관련 특허권 양수 소식 속에서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교체용 배터리 전문 기업인 유로모터스로부터 전기 배터리팩 장착 구조와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했다고 밝히면서 오늘자 상승세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72%까지 상승을 하면서 6,1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사기 종목들의 흐름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 그림을 띠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그림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내년 3월 그 양회 전후로 위드 코로나로 돌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호텔 신라 등 이러한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강세를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업체 로카 모빌리티 인수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그렇게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도 낙폭이 과대했고 그런데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전 참여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오늘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우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68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7%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적 개선에는 역시나 일본인 그 VIP 컴백 본격화로 인해서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지금 한국을 꼽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VIP 고객들의 유입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인 역시나 중국의 그런 위드 코로나 돌입에 대한 기대감 부분도 향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까지 유입이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그런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이 포착한 특징주는 이 파라다이스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는 또 K배터리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요. 특히나 IRA 법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시장 지배력이 다시금 좀 확인됐었습니다. LG 엔솔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또 삼성 SDI와 SK온의 상황까지는 좀 어떤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K배터리 IRA법에 대한 수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이미 LG에너지솔루션 24% 점유율을 확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부터 이 점유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24% 상승한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데 지금 삼성 SDI와 이 SK온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서 뒤따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SK온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벌써 이제 4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벌써 10%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646%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이제 282% 상승을 하면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점유율 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사실 10위권에 겨우 이제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IRA법까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시장을 집중 타겟으로 겨냥을 해서 핵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3대 축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북미, 그리고 EU, 중국 이렇게 세 지역을 많이들 꼽고 있는데요. 자, SK온의 경우는 북미에 이제 집중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북미 성장률 잘 체크하시고 이제 삼성 SDI는 유럽 쪽에 투자를 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 SDI는 유럽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CATL과 함께 이제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비중국권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제 합작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SK온과 삼성 SDI는 추가적으로도 이제 폭발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K 배터리 관련주인 3사 모두 다 향후 전략이 좀 밝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제외에서 또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또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북미 시장 기준의 시장의 좀 압도적인 점유율 1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또 차지를 했고요.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따져본다면 또 국내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국계 기업의 성장세가 또 압도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현재 중국 기업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더욱더 강력한 성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보이시는 분들, 일부 시각에선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높다? 이건 기존부터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에 뭐 독점 공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파나소닉 점유율이 압도적인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CATL 같은 경우 이 중국 기업인데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 사실입니다. 이 CATL 같은 경우는 무려 4%에서 14%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431%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을 갖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북미나 유럽을 겨냥하기보다는 사실 테슬라의 모델 3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올라온 실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IRA법 이 부분이 시행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에서 퇴출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 판매량 정도에서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정도로 보고 이제 유럽에서 일부 확대하는 정도 수준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중국 기업은 우리가 볼 때 크게 우리랑은 경쟁이 크게 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는데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업체들에는 이제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지역 자체가 아예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당연히 성장합니다. 중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고 시장에서 이제 공략하는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IRA법 시행되는 이 3년 이후 정도로 잡혀있는 이 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또 확대가 되면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뭐 이제부터 뭐 시작이고 정책의 흐름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으로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몰려들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점유율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중국과의 기업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 기업들 역시나 비전은 좀 밝다. 특히나 정책의 흐름이 한국 배터리 3사에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국내 배터리 기업은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 법인과 더불어서 또 공장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현재 좀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합작 법인이나 공장 설립의 확대로 인해서 내년에는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좀 왕자를 차지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6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이 합작법인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온은 이제 전략의 핵심인 북미에 이제 2025년에 테네시하고 켄터키 포드와 합작 공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조지아 공장도 2025년부터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 모두 이제 SK온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뭐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높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09년에 이제 GM에 뭐 배터리 수출을 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파나소닉 외에도 한국 배터리가 수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벌써 13년이나 된 얘기인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기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작법인 부분에서도 미국의 뭐 최고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GM과 이제 합작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3공장까지 얘기가 완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4공장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미 지난달 11월부터는 첫 번째 공장 양산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공장에서 양산되는 부분이 이제부터 실적에 포함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네시에도 이제 뭐 시작되고 미시간 공장도 내년에 시작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2030년까지도 꾸준하게 공장이 설립되면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앞으로 탄탄대로만 걸을 뭐 이런 뭐 일정들이 아예
확립이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테슬라와도 협업 중인데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배터리 내재화의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해도 양산하는 건 또 다릅니다. 대규모 공장을 설립을 하고 양산을 하고 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이제 공급망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내재화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모든 지역에 다 공장을 직접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작법인 형식으로 해서 이제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맞게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우리나라 이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중국 정도만 제외하면은 나중에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지만, 중국은 지금도 이미 우리 수출 대상에서는 거의 제외되다시피 해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은 크게 우려할 거 없고, 유럽과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성장하는 시장 중에서 또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 노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확고한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탑픽 종목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기존부터 강했고 앞으로도 합작 공장이 워낙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국권 1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도, 우리가 중국에 진출을 못한다고 해도 포함을 해도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도 가장 왕자를 차지할 확률은 높고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배터리 3사 기업들이 이제 업체와 또 합작 공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엔솔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지만, 최근 들어서 좀 LG 엔솔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와 중국 CATL을 제친 것인 맞지만 좀 주가가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 동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처음 상장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였죠. LG에너지솔루션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 LG그룹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또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하면은 세 가지를 꼽고 있죠. 기존에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던 반도체 산업이 기본이고,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이 세 가지를 가장 크게 꼽습니다. 그중에서 배터리, 삼성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지금 당장은 LG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성장성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고평가된 건 맞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해서 2025년 그리고 2030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을 설립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시장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또 그때 가면은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10년 남는 국가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면은 최대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년 정도 탑승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연기관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는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고평가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잠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40만 원 구간을 이제 계속 돌파 시도하고 이탈하고 반복했었는데 40만 원 돌파하자마자 추세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휴식, 그리고 상승 후에 최근에도 60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여러분들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장대 연봉을 그린다라고 하면 한번 도망 나와야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쉬는 구간에서도 양봉을 세우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힘이 강하고 내려갈 때 힘이 약하다. 여러분들 지금은 수급이 LG에너지솔루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2024년에 추가적으로 가시화되고 2025년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높은 밸류는 오히려 정상이 될 수가 있고 2025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저는 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본다라고 하면 지금 60만 원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앞자리가 뭐 100만 단위로 바뀌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흐름. 자, 우리 사람도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하면은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버 페이스로 더 뛰면은 다치게 되죠. 자, 다치기 전에 쉬어가는 흐름 아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여유롭게 보세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보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는 싸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물량 조절하시면서 보시면은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걱정 없다. 주가에 대한 부분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도 충분히 싸다. 앞으로 저는 단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자 K배터리 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실적이 24년도, 25년도에 좀 가시화가 되는 만큼 현재 좀 눌린 구간에 있는 구간 다시금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K배터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ISL 이주환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우리 시장 혼조세와 더불어서 좀 지난해 미국 증시 역시 이 반향성 탐색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주요 흐름 먼저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지난번 그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미국 증시가 좀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중 미국 그 나스닥 선물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지만 다우지수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제 그 12월 FOMC가 이제 조만간 다가오게 되는데 거기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인이 현실화된다면 일단 그 장기적으로보다는 12월 증시 자체만 놓고 단기적으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좀 볼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시장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증시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지만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한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중국 지도부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장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 조정을 좀 이어가는데 조정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목요일 오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후반부에 선물 옵션, 특히 이제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었고 외국인들의 일부 차익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흐름은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선물이 롤오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물량들을 오히려 시장이 이제 조정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탈된다라기보다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계적인 이제 등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증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증시는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고비로 시장 조정을 유발한 이후에 오히려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부터 시장이 다시 상승의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코스피 대차 잔고를 보면 최근에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한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유발되는데 코스피 대차 잔고가 11월 중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크게 꺾이면서 지금 현재 조정을 활용해서 오히려 하방 물량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조정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좀 본다면 오히려 다음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주요 증시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 FOMC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11월 FOMC 의사록과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이 긴축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발표된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또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의 견조함이 다시금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에 FOMC 분위기 완화 기대감에 좀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고용지표, S&P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시장은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살짝 확대되다가 오히려 강보합권 혹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전에 75bp를 계속해서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해 갈 때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미 지난번 파월의 발언에서 12월 달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의 발표가 12월 FOMC에 의해서 75bp를 야기할 만큼 그런 이제 유발 인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걸 이제 반증해 볼 수 있는 게 지난주에 미국의 빅스 지수를 좀 보면 실제로 이전에는 파월의 발언이나 혹은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빅스 지표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 빅스 지표는 미국의 선물 옵션의 하방 배팅에 대한 바로미터고 하방에 대한 변동성 확대를 바로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파월의 발언이나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오히려 빅스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증시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전처럼 파월의 발언이나 고용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급락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결정론,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이제는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우려감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금리 인상이 결정론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FOMC나 고용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가 떨어져 있고 특히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오히려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더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좀 현실화된 만큼 FOMC의 연준의 발언과 또한 또 고용지표 이 반영되는 정도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경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제는 이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마녀 날을 앞두고 보일 추가적인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특히나 지난 10월부터는 7조 원 넘는 이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에 나서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내마녀의 날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은 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음봉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가 나왔고 목요일에 이제 만기약 넘는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 조정을 좀 유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선물 매도가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롤오버 등 기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을 그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나 혹은 하방적 배팅이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그렇게 본다면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주에 들어와서 야기되는 이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 기회나 포트를 좀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반등의 예를 본다면 삼성전자 현재 우리 수급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 그 9월 말 이후에 한 4천만 주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이제 조정 받을 때 나오는 매도 물량을 본다면 매수 물량의 10%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물량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집했던 물량의 90% 이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대형주 위주로 선물 매도에 따라서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혹은 외국인의 일부 차익에 의해서 나오는 그 조정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거래량 없이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인 목요일이나 금요일 전후로 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섹터들 예를 든다면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화학이나 조선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이 공매도 한매가 일부 주춤할 때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될 때 오히려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온 종목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추세적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선물에 연계된 물량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받는 IT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격해서 이번 주 후반에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소화 리스크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고 포트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공매도 환매에 의한 상승 종목들은 유의하되 IT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 외에도 좀 주도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략은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기만기일이고 다음 주가 미국의 또 선물옵션 동기만기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FOMC 마지막에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11월 30일 MSCI 리밸런싱 이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그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면 11월 말 MSCI 리밸런싱과 이번 선물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패시브 자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개별 종목별로 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액티브 자금의 이동은 보통은 이제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개별 종목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물옵션 만기까지 만약에 조정이 일부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 조정을 좀 참았다가 주 후반부터 혹은 다음 주 초반부터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매집했던 종목들 위주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서 수익을 좀 12월 달에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 그 패시브 자금 이동이 끝나고 나면 아마 금융주를 비롯해서 병말 배당을 노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 초반 조정은 조정에 조금 대비를 하시고 오히려 주 후반부에 내려가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섹터나 종목은 외국인들이 매집했는데 지금 현재 매집 물량이 출회되지 않는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일부 IT 부품 소재 같은 종목들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집이 좀 강하게 이어졌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기계업종 등과 같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일단은 1차적으로 관심 종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혹은 경기 부양책에 기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하상품과 같은 중국 관련된 소비재 이쪽은 이제 기관들 매수 물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중국 관련된 소비재 종목들은 2차 매수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외국인 매집과 기관의 단기성 매집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실적에 따른 가이던스에 따라서 같은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등락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 주가 등락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섹터 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5나노 이하에 대한 수요가 또 다르다는 가이던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종목별 흐름이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가 섹터 내에서 가장 탑인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유입되는 종목 섹터, 좀 전에 말씀드린 IT나 반도체, 2차 전지, 기계, 화장품 이런 섹터들 위주로 포트를 재편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인 이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또 외국인의 매집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키워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정확하게 또 9월 29일경부터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10월부터 7조 원에 달했는데 왜 이제는 좀 잠잠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상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성급한 것일까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7조 원 매수했는데 최근 조정받을 때 나온 매도 물량을 보면 우리가 전체 매집 물량이 한 30% 이하로 나오면 그대로 매집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는 물량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 만기와 연관돼서 선물을 매도하는 롤오버하면서 발생되는 기계적인 프로그램 물량 여기에 최근에 공매도에 대해서 해지를 했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해지했던 선물 매수 물량을 매도하면서 나오는 연계된 물량. 그러니까 주로 추세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선물 옵션 만기와 연관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물량은 추세적이기보다는 선물 옵션 만기에 나올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매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집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물량이나 선물 옵션 연계 물량에 의해서 거래량 없이 가격만 빠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장 먼저 매수를 보시는 게 좋고 그 종목들이 지금 보신다면 반도체 일부와 2차 전지, 기계 업종, 화장품 업종 이런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장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최근 매집하는 섹터로서는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기계와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IS 이지환 대표와 증시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